반갑습니다. 저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척추의 디스크, 특히 이제 허리와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 치료의 어떤 신치료 기술 중에 하나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지 다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뼈와 뼈 사이에는 이런 추간판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하면은 이게 지금은 정말 병명처럼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워낙 이 디스크라는 것 자체는 정상 구조물을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이제 탄력 있는 이런 디스크, 추간판은 찌그러지지가 않죠. 근데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텨주는 건강한 추간판은 괜찮은데 상한 이런 추간판은 찌부러지면서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죠. 이걸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은 이제 MRI 사진입니다. 옆에서 보신 건데요. 대충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게 이제 뒤쪽 이 하얀색 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디가 디스크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되겠죠. 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탄탄대로로 이렇게 흐르는 강처럼 원활하게 잘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한 물렁뼈가 이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고 이 이하로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다 이제 짓누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신경의 어떤 통증의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제가 노인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보통 협착증은 적어도 보통 50대 이상 환자분들. 왜냐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점점 좁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인 마디는 이제 여기 디스크가 워낙이 정상 추간판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를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동그랗게 이제 럭비공처럼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의 단면입니다. 근데 정상 추간판이 상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런 경우는 한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건 우리가 디스크라고 보통 하고 이게 튀어나오는 게 완만하게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나오면서 이 뒤에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워낙이 이제 인대입니다. 인대. 작은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들이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인대를 많이 쓰면 두꺼워져요. 굳은 살이 배기면서. 그래서 인대가 이제 쓸데없이 이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만 보면 이렇게 크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눌리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가 되겠고 신경이 사방으로 눌려서 신경 자체가 지나가는 길이 사방으로 360도로 좁아지는 게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나누면 이건 좀 젊은 층, 30, 40대, 이건 50대 이상, 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신경이 좁아지는 그런 병이 되겠죠. 두 병의 어떤 증상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좀 편합니다. 근데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앉아 있으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협착증은 허리보다도 이제 걸어가게 되면 엉치나 다리 쪽, 발 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더 주 증상이 되시겠고 허리 디스크는 당연히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다리로도 이제 땡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협착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100m, 200m 이렇게 걸어가시게 되면 다리가 점점 저려와서 중간에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앉아서 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가다가 서서 쉬어도 괜찮으시면은 그거는 신경 쪽 문제가 아니고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앉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다리가 좀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협착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는 오히려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처음에만 좀 참고 조금만 좀 걸어가면 오히려 신경이 통증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허리 디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협착증은 누워서 다리를 올릴 수가 있고 허리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를 못 올립니다. 예, 통증이 있기 때문에 딱 눌려서 한쪽으로 눌려서 신경이 딱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자가 검사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어떤 허리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 있을 때 치료 단계, 최근에 우리가 많이 치료하고 있는 이런 치료술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좀 표시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꼬리뼈로 하는 신경 치료들도 있지만 이제 고주파로 이제 상한 물렁뼈를 이제 지져주는 그런 고주파 치료도 있고 또 수술도 이제 미세현미경 수술이 있겠죠. 이런 치료의 어떤 일직선상에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주로 허리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중에서도 좀 초기의 협착증에 효과가 있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수술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왼쪽은 좀 험악하죠. 네. 예, 나사못이 들어가 있고 이런 수술 누구나 하기 싫어는 하죠. 그리고 이제 시술은 이제 이런 간단한 주사로 이렇게 엎드려서 허리에다 바늘 찔러서 하는 시술입니다. 우리 환자분하고 얘기하면서 하고 아프신지 국소마취가 잘 됐는지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서 하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분들은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간단한 시술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시면 먼저 시술 쪽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당연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 허리 디스크를 주사로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고주파 치료라는 건 사실 오래됐어요. 허리에도 고주파 치료한 지 뭐 10년, 20년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했던 치료 기술이나 그런 방법들, 장비들은 좀 예전 어떤 경향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한계가 있었던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플라즈마라는 어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전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취는 국소 마취합니다. 엎드려서 하시는 거고 수술과 절개가 필요 없고 2mm 정도 되는 주사로 이제 치료하는 거고요. 시술 시간은 한 20분 정도. 그리고 당일날 입원해서 그냥 당일날 퇴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이제 극히 이제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 방법이 또 나온 거겠죠. 자, 우리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 이제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게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개념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상한 이 물렁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관이 카테터가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튀어나와서 이렇게 뻘겋게 튀어나와서 이제 눌려 있는 신경을 좀 보게 되죠. 여기가 이제 우리 디스크가 있는 부위, 상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눌려서 뻘겋게 우려리 된 부분이 이제 신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이제 녹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압력이 튀어나가려는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눌려있던 신경은 이제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로 많이 아프고 다리로 많이 당겼던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짓눌렸던 게 이렇게 풀어지니까 서서히 이제 좋아지시고 통증이 많이 괜찮아지시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전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요게 이제 튀어나온 톡 튀어나온 게 이제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게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이제 강낭콩처럼 이렇게 눌려 있죠. 요게 이제 신경인데 시술을 함으로써 고주파 치료로 이게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여기를 좀 녹여주면 일로 튀어나가려고 했던 그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강낭콩처럼 눌려 있던 게 약간 좀 완만한 이제 타원형으로 좀 이렇게 펴지는 그런 양상이 좀 되겠습니다. 수술은 이 터져 나왔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못된 거구나.
그래서 째고 들어가서 이거를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수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 구조물, 근육이나 인대도 어느 정도 찢고 벌리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걷기가 힘들고 회복되는데도 1, 2주 이상이 걸리고 그렇게 많이 또 아프고 또 이제 여기를 제거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물렁뼈가 또 밀려 나오게 되는 재발이라는 또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해줌으로써 고주파 치료만 해도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고 걷기나 이런 것들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신 정도로 앉아 있어도 이제 많이 아프지 않고 이제 오래 앉아 있어도 크게 뭐 증상이 없는 이런 고주파 시술을 먼저 해보시는 게 당연히 순서적으로 먼저 된 치료가 되겠죠. 시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교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또 교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5분도 앉아 있기가 힘든 것. 처음부터 그렇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앉아 있기가 힘들어서 이제 5분도 앉아 있으려면 자세를 이렇게 틀어지게 한다거나 또 일어나서 좀 이렇게 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도 같이 동반이 되시고 많이 힘드셨는데 수술은 절대 하기 싫으셨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 친척분이 한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좀 예후가 좀 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도 안 가시고 계속 참으시다가 이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라는 이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건 시술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가 돼서 오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서 이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이게 체열 검사상에서 보면 이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허리 쪽에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좀 아파하고 이제 증상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엉치하고 양쪽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요. 고주파 시술 이후에 초록색으로 많이 돌아오고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온화한 부분으로 많이 이제 돌아오는 회복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 앉아서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앉아 계셔도 크게 불편감 없이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허리 디스크죠. 이제 이 허리 아래쪽을 좀 보여드린 건데 옆에서 본 거고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이렇게 건강한 물렁뼈는 수분이 많고 탄력 있고 단단한 물렁뼈인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까맣게 상했죠.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좀 눌려 있습니다. 튀어나와서 이게 길이 좀 막혔죠. 그죠? 그래서 증권회사에 근무하시고 증권회사에서 이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프로젝트 하나 뜨면은 뭐 이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젊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지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살이 이제 막 찌기 시작하는 30대 후반부터 몸무게가 불고 운동은 못하고 앉아있는 시간 많고 아주 안 좋은 그 조건들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하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옴짝달짝 못해서 특히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이분도 주사로 해서 고주파 치료술로 여기 있는 물렁뼈를 쪼그라뜨려 줌으로써 일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압력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주파 시술 전에는 오른쪽 다리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죠. 이분은 체열 검사상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잘 검사상에서 나타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파랗게 나타났던 부분이 시술 후에 바로 많이 좋아지고 풀어져서 일상생활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데 아주 이제 만족하셨던 그런 분이죠. 물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 안으로 몸무게를 반드시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술이나 수술이나 어떤 치료든지 간에 이후에 재활이나 몸무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자꾸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치료의 일직선상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이 허리가 아프시니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근육의 힘을 측정해 봤는데 거의 근육 힘을 못 쓰세요. 허리는 구부러지고 피고 하는데 다 관절의 그냥 움직임으로 하는 거고 허리에 힘은 안 들어가는 거죠. 시술 후에 고주파 시술을 받은 후에 근육의 이런 회복이 양상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아직은 근육 힘이 좀 떨리고 근육 연축이 좀 있으신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무게 줄이고 운동해서 이제 회복을 하시면 근육 힘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35세 여자 환자분 요 사례는 이분은 외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출산은 한 이후에 통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허리 쪽, 엉치 쪽, 꼬리뼈로 통증이 매우 심하셨던 분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제 허리뼈가 이렇게 있고 다 괜찮으세요. 다 건강한데 여기가 이제 허리의 4번하고 5번 뼈입니다. 이게 엉덩이 바로 위쪽인데 요 4번과 5번 사이에 물렁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죠. 실제로 하얀색 신경 쪽으로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급성기에는 여기가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일상생활을 거의 못 하시고 아기도 자꾸 뭐 1살짜리인데 업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드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엉치로 해가지고 이제 저리고 땡기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시술 후에 허리 쪽도 빨갛게 변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고 엉치 쪽으로도 약간 남아있는 거 있지만 아주 거의 8, 90% 이상 정도 통증이 많이 호전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의 어떤 적응증이라면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 시술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우리 목에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이제 엎드려서 우리가 시술을 하는데 목은 이제 똑바로 누워서 가느다란 바늘이 훨씬 더 가늘죠. 이제 허리 쪽 받으시는 것보다. 그래서 하면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효과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렁뼈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허리 디스크 물렁뼈는 전체 물렁뼈가 한 요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목 디스크는 실제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한 열 에너지를 조금만 지져준다고 해도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 디스크 수술하면은 뭐 인조뼈 넣고 목 벌리고 수술하고 이런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데 이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추간판 내장증, 뭐 어려운 말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물렁뼈가 까맣게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좋고 초기의 척추관 협착증, 아주 이제 말기의 척추관 협착증이 오신 분들은 이 고주파 시술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꼬리뼈 어떤 시술들, 꼬리뼈 신경 치료들이 오히려 좀 맞으시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척추관 협착증의 조기 증상들이 좀 올 때 그때 그냥 참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조금 움직이고 운동하니까 좀 편해지다가 또 자꾸 반복이 되는 그런 거라면 조기에 좀 일찍 오셔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을 한번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받은 마디는 괜찮은데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또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수술하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고주파 시술로도 충분히 수술 안 받고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들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42세 직장인입니다. 사무직이라 오래 앉아있기는 한데요. 2달 전부터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일 때 너무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해보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환자분 사례 잘 들었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이고 이제 허리를 이제 굽혀서 세수를 할 때 이제 아프신 거,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아픈 거는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동네 의원에서 주사를 좀 많이 맞아 보신 것 같으신데요.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어떤 방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통제를 우리가 먹으면은 통증이 좀 가라는 것처럼 진통에 효과가 있는 그 약물을 허리에다가 일시적으로 주입을 해줘서 좀 잠깐 일시적으로 좀 가라앉히는 치료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말씀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인데 그 약물을 너무 자주 맞고 계속 여러 번 맞으시는 거는 허리 건강에 좋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맞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건 이게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시술이 필요하겠다. 한번 좀 생각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시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시술들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사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가느다란 카테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갛게 튀어나와 있는 그 신경, 그 디스크 주변으로 해서 이 미세 전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고주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녹여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말캉말캉하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막 누르고 있던 게 이게 점점 서서히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물렁뼈가 더 여기가 더 튼튼하게 되고 눌려있는 신경은 풀어줌으로써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도 이제 좋아지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환자분에게는 이런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 아주 효과가 좋은 치료로서 제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택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일하기에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택배 일을 하시고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제 일 자체가 계속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고 이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일들이시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그 위에 어떤 재활이나 운동이 좀 받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디스크가 이제 아주 급성인 경우에 이제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뼈와 뼈 사이에 이런 물렁뼈가 건강 물렁뼈는 괜찮은데 상한 물렁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한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운동을 하거나 진통제를 먹어서 이 구조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이게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게 아주 바쁘시겠지만 이게 무슨 입원을 해서 일주일주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치료가 아니라 단 하루만 한 반나절 정도만 병원에 좀 시간을 내셔서 고주파 치료술로 시술을 받으시면 정작 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을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이게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도 좀 펴지고 들러붙어 있는 신경이 이제 풀어지니까 신경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어쩌면 평소에 이제 택배 일 하실 때 자세라던가 이런 재활치료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한 번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허리 디스크에 있을 수 있는 치료법 중에서 고주파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척추에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있고 그냥 간단한 주사 치료도 있지만 수술도 있죠. 하지만 중간 단계로서 여러 가지 최근에 개발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아프면은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다리 저리고 땡기면 저린 대로 땡기는 대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 마시고 일단은 좀 더 적극적인 좀 치료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치료들을 한번 접해 보신다면 평소 생활하시고 그런데 많이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법들은 당연히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1대1로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가 있습니다. 다 모든 치료가 환자분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직접적인 깊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